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주요 IB들이 지금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 형국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위험 자산 랠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유가와 중국 관련 주인데요. 감사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 배경으로는 중국의 수요 부진을 꼽고 있는데 주요 이벤트와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과 위안 달러의 환율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동조화가 굉장히 심했었고 코로나 구간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위안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한국은 좀 강세를 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던 때는 상당히 많은 이 움직임이 달랐어요. 그때는 이 달러와의 좀 많이 연동이 됐었던 게 원달러 환율이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부터는 이제 약간 좀 상관계가 높아지는 것 하더니 최근은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임에도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나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텐데 위안화가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간밤에 유가 하락도 중국의 수요 부진에 의한 약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강할까요?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원유 시장이 공급 시장이 작년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좀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원화에 포함되어 있는 게 달러화에 대한 강세 여부인데요. 이번 주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1.75%의 금리 차는 이미 충분히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해석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우리가 제1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과의 수출 비중이 많이 내려왔고 수출 비중이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한 나라의 의존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는 측면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로 다음 차트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요, 사실은 글로벌 경기의 가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OECD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5월 걸 또 나왔는데 또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1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 4개월 연속 경기가 반등 국면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KDI에서도 최근에 경기 저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달러 환율을 뒤집어 놨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과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 큰 틀에서 비슷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경기가 이제 저점을 찍었다. 즉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찍고 있느냐 아니면 악화되고 있느냐 개선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단적으로 1,200원 이상 상승을 해버리면 글로벌 경기가 지금 뭔가 안 좋은 분위기, 침체 내지는 리세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거꾸로 1,200원을 뚫고 1,100원까지 가면 1,100원까지 가면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좀 약간 그 호황 국면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요. 1,200원, 1,300원 갔을 때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환차익으로 인해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서 사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보면 1,200원 뚫고 1,100원 가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정점을 향해서 어쩌면 호황이 지나가는 국면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요새 왜 이렇게 강하냐?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찍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거꾸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책을 쓰면서 성장률을 유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조금씩 개선된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의 수출은 20%는 되니까 그 부분을 갖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코스피고 빨간색은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업종들이 PBR 밸류에이션이 있을 텐데 그 PBR 밸류에이션이 싼 업종이 있고 비싼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 싼 업종의 비중입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은 살 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 선이 내려올 때 강한 상승장으로의 어떤 진입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좀 기억해 보시면 이 빨간색이 고점에 있는 구간이 언제냐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300원 넘어섰을 때입니다.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300원인데 지금부터 글로벌 경기가 더 개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이 빨간 선이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조금 비싸져 있는 업종도 있지만 상당히 좀 쌓여져 있는 업종들, 뭐 조선도 오늘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기계 나왔고 이런 업종들이 이제는 제 몫을 해주면서 시장에 활기를 더 불어 넣어주는 구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수로만 놓고 보면 2652 2분기의 상단으로서의 역할은 하긴 하지만 6월 지나서 7월에 가면 또 실적이 개선되면서 자본이 붙습니다. 자본이 붙으면 또 50포인트, 100포인트의 상방 여력을 열어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그동안 순환매를 통해서 십시일반으로 올라가는 장이 더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싼 업종이 많은 시장 그리고 그 싼 업종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원화 왜 이렇게 요새 중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가? 일단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찍은 거에 대한 반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바닥을 통한 이후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빠르게 업종별 선순환, 순환매를 통해서 상승으로 가는 그런 계단을 잘 밟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업종 선순환에 포커싱을 두고 투자 전략을 짜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